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부동산 민심 찌라시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때 취득세 중과 수준을 50% 수준, 12%를 6%, 8%를 4% 이렇게 완화하려고 법이 추진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폐기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득세 부분이 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고 이 취득세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을 하셔서 재테크, 세테크 하시는 길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일반적인 유상취득이 있고 증여 등 무상취득이 있고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신고 납부 기간이 다른데요. 이 일반 취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끝내야 됩니다. 취득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끝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증여나 상속처럼 무상취득의 경우는 그 월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월 말로 기산을 합니다. 특히나 증여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증여 같은 경우는 이 과세 표준이 예전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 이렇게 됐었는데 증여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세에서 증여가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지방세 쪽의 취득세 측면에서도 증여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하지 말고 시가 인정액으로 시세를 반영해서 해라 이렇게 같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국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시가 인정액입니다. 감정평가, 매매 사례 이런 가격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매매 사례면은 타인이 매매한 사례를 해야 되니까 거의 시가라고 볼 수 있겠죠. 2022년부터 이 시가 인정액이 취득세에서도 들어왔는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중에서도 가세 시가 표준액으로 1억 이하의 소액 증여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취득세를 내는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가 인정액으로 할지 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과세 시가 표준액하고 시가 인정액, 즉 감정평가나 매매 사례가액 중에 둘 중에 적은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1억 이하의 증여의 경우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 인정액으로 하시지 말고 시가 표준액을 계산해서 낮은 금액으로 선택하시면은 취득세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가세 대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부차기선, 입어콘, 부차기선, 입어콘 네 가지, 세 가지를 머리 글자를 따시면은 기억하기 편합니다. 부차기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어콘은 임목, 어업권, 콘도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가세 표준은 유상승계 취득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취득세 가세 표준은 거래 상대방이나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일체 비용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 결국은 실질과세로 취득세 가표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내용들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들어올까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매입가격 플러스 부대비용입니다. 매입가격은 계약서에 얼마에 사겠다 하고 이렇게 쓴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합하면은 취득가격이 된다. 이 취득가격의 개념은 그런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또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비용 플러스 부대비용, 취득가격 플러스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건설자금의 차입금이자 건설을 하는 경우는 이 건설 원가에 들어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취득세 가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부이자, 그 다음에 각종 의무,
부담금, 공과금, 취득세 가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도 들어갑니다. 취득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용역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도 취득세 가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른 조건부 부담액, 채무 인수액 이런 거 들어갑니다. 이 약정에 의한 조건부 부담액 중에는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매각차손 들어갑니다. 특히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공인중개사 비용 들어갑니다. 빌트인 시설이나 설비, 설치 비용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택 외에 조경, 정원, 부속물 설치하는 비용 취득세 가표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택에 한정해서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관련해서는 21년 1월 1일 이후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 시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는 주택수 계산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신축주택, 그 다음에 증여주택, 그 다음에 매매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축주택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2.96%인데 조정지역도 2.96%, 가로 안은 조정지역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3.16%, 조정지역도 3.16%. 신축주택은 그러니까 조정, 비조정지역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국민주택 규모 초과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갈리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2.96%,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3.16%. 그 다음에 증여 관련된 취득세입니다. 증여 관련해서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3억 미만의 경우는 조정, 비조정 지역에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규모에 따라서 85제곱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무조건 3.8%, 국민주택 규모 초과면은 무조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 부분에서는 3억이 넘어가면은 조정지역은 중과가 됩니다. 3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비조정은 3.8%인데 조정지역이면은 12.4%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초과는 비조정은 4%인데 조정지역이면은 13.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에서 3억이 넘어갈지라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분이 증여를 하는 경우,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무조건 3.8%, 그리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무조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분은 3억이 넘어가더라도 조정지역일지라도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택 매매 관련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냐 이하냐 이 내용하고요,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내용은 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실 때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비조정지역이냐 조정지역이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를 잘 판단하셔서 취득세 계산을 정확하게 사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